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병원 두 곳에 부상자들이 실려갔고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카고 총격 사건 용의자로 이 지역 출신 22살의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가 체포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크리모 3세는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빚어진 참사가 충격적이라며 총기 사건의 고질병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독립기념일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는 추적 중입니다. 사우스 LA에서 200여 명이 모여 독립기념일 전야에 불법 레이싱 등을 벌이던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사망했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폭발해 몬테벨로에서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독립기념일 불법 불꽃놀이의 불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그랜드 테라스의 한 주택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전국적으로 228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2015편이 지연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580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LA 국제공항에서만 7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81편이 지연됐습니다. 전날이었던 3일에도 22편이 결항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7,500억 달러 가까이가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비용을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인 수학자 허준희 교수가 대수기하학에서 이룬 업적을 인정받아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계 학자가 필즈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서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갈등을 빚어온 윤핵관들은 물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독립기념일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훌리오 유리아스가 6이닝 동안 5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NBA 자유계약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의 트레이드 요구에 상당수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쾌적한 여름 날씨 예보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불꽃놀이 준비하고 불꽃놀이 구경 가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좀 불안한 마음 있으셨을 겁니다.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도중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는 소식이 LA 시간으로 오전에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과 귀가 뉴스에 쏠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22살의 백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는데 이 시카고 교회 도시의 토박이로 알려진 이 남성 22살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또 동네 유지의 아들인 것으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조기를 든 아이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 행진 시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총성이 들리고 시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총성이 이어지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행진 참가자들은 의자와 유모차, 자전거 등을 버리고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that's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started running. 이번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지역 출신인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체포했습니다. 외부 고속도로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붙잡혔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소총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이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ere we're going to begin the next phase of the investigation and speak with this person to make sure or see if in fact he is connected to this incident. 총격이 벌어진 하이랜드 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부유한 마을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 3만 명 가운데 90% 정도가 백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경일에 빚어진 참사가 충격적이라며 총기 사건의 고질병을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처럼 독립기념일에 발생한 시카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작년 유튜브에 이번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이 SNS에서 범행을 예고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한 데 이어서 이번 사건 역시 어느 정도 예견이 됐지만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는 작년 유튜브에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올리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된 이 영상에는 무장한 한 남자가 어딘가를 향해 소총을 겨누는 모습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바닥에는 이미 여러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남자가 소총을 겨누고 있는 저 멀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후의 장면에서는 길바닥이 붉게 피범벅이 된 채 총격범이 쓰러져 있고 그의 앞에는 경찰차 2대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현재 이 영상물은 유튜브 측에 의해서 삭제된 상태로 정확하게 언제 업로드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 영상물이 8개월 전에 올라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총격 사건은 SNS에 예고됐다는 점에서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범은 범행 당일 독일의 10대 소녀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총격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게시글이 아닌 1대1 개인 메시지였고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시카고 교회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미국의 고질병 총기 문제 끝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필라델피아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각각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장 짐 케니는 총격을 당한 경찰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불꽃놀이를 즐기기 위해 현장에 모였던 군중들은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축제 분위기에 도취해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현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소리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경찰이 달려라! 런! 런! 하고 외쳤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경찰관이 어떻게 총에 맞게 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서는 중입니다. 미국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흑인 남성을 향해 60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하이오주 애크런 시내에서 심야까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진압용 방패를 들고 해산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경찰은 물러나라, 제일랜드에게 정의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습니다. 제일랜드는 지난 27일 경찰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의 이름입니다. 음식 배달원인 25세 제일랜드 워커는 지난달 27일 정지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최소 60차례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시위대는 거리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경찰이 시위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에 배치한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도심의 관공서로 접근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저지했습니다. 이날 시위가 격화된 것은 사건 당시에 경찰관들이 몸에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을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과 기온 비교적 선선한 여름 기온 이어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랑 비슷합니다. LA로는 78도, 밸리 아일랜드 85에서 87도, 해안가 71도, 산간 지역 75도의 한낮 기온 전망됩니다. 밸리와 산간 지역으로는 오늘과 내일 강한 바람이 다소 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바람 불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날씨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 향하면서는 내륙 지역으로는 90도를 웃도는 대단한 더위는 아니지만 제법 여름 날씨를 향해 달려가는 한 주간 날씨 보일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 하늘 맑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금 구름 덮여 있습니다. 현재 기온 67도. LA 하늘 기준으로 오늘 오전 9시 이후에 완전히 해가 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벌뱅크는 안개와 함께 66도, 토렌스 구름 많습니다. 65도, 플로튼 약간 구름 껴 있습니다. 66도, 얼바인 구름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면서 68도, 리버사이드는 맑은 가운데 6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바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16분 지나는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먼저 웨스트 LA 지역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크런스 애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차량 한 대 뒤집혀 있습니다. 카풀 차단되어 있고요.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405번 놀스 방향 라티에라 볼루버드부터 세풀베다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센츄리 볼루버드에서 LA 다운타운 3가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은 710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습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말대 정체는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스테디움 웨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랭커신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한 개 차선 차단되어 있습니다. 헐리우드 웨이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외곽으로 갑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웨스트 코비나 지나기역입니다. 선셋 에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이 구간 지나실 때 신말대 정체 빚으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그랜드 에비뉴 지점 고장 차량 한 대가 중간 차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근 지나실 때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57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시작돼서 버논 에비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지금 총격 사건으로 모든 게 어제가 독립기념일이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신념이다. 어떤 군보다 강하고 바다보다 크며 어떤 독재자나 폭군보다 강력한 사상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절망적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하며 증오에는 안전하게 피할 곳을 주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하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7월 4일은 매우 신성한 날로 모든 이는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사상의 기초에 세워진 세상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선을 축하할 때다라며 최고 날들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잇따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주식시장 혼란,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을 축하하면서 미국을 위해 헌신한 군과 그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자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다시 전념하고 화합을 완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여전히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부러움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쇄신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미국의 옳은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는 없다라고 트윗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개척자와 이전의 수많은 세대처럼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미국의 실험 정신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결항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LA 국제공항 또한 항공편이 연착, 결항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 타운내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결항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LA 국제공항 또한 항공편이 연착, 결항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일 LA 국제공항 측은 7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81편이 연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4일 전국에서 국제선 항공편 177편이 결항되었으며 1047편이 연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지난 30일부터 2일 그리고 오는 5일과 6일 기간 동안 매일 최대 10만 5천 명의 여행객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은 최대 9만 명의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스틴 에르바시 LA 국제공항 CEO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의 독립 연휴 기간 중 올해가 가장 바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르바시 CEO는 모든 승객들이 공항까지의 교통 상황, 터미널 안의 상황 등 여행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parking.flylax.com에 방문해 여행객들에게 사전에 공항 내 주차 공간을 예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해 감염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 측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전파되고 있다 보니 다가오는 주에 전파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들의 3분의 2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정한 실내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수준의 전파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LA 카운티의 코로나 전파 상황은 중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 전체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이렇게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 속출했었죠. 그래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 항공기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많은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102건의 항공기가 취소됐고 357건이 지연됐다고 지금 플라이더웨어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LA 국제공항에서도 항공기 운항이 차질이 빚어져 오늘 아침 8건 운항이 취소됐고 138건이 지연됐습니다.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존 웨인 공항에서도 2건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헐리우드 이 벌뱅크 공항과 롱비치 공항에서는 일단 취소나 지연 운행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방금 들으셨듯이 어제 300여 건, 1,500여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세계 주요 공항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악화되면서 항공기 이용 탑승객들 숫자가 주말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항공사들이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이 부족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약과 각 항공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잘 보완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LA 국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현황이 집계가 됐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일 약 11만 5천여 명이 항공기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7월 3일과 어제 월요일의 경우는 각각 9만여 명이 LA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여행에 나섰습니다. LA국제공항 측은 오늘과 내일도 각각 11만 5천여 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국제공항 CEO가 지난주에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가 최근 3년여 만에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예측을 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LA국제공항 측은 최근 3년여 만에 가장 혼잡한 상황인 만큼 공항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에게 사전에 항공기 운항 일정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불과 몇 분의 노력을 통해서 LA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스케줄 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공항 주변의 주차장 상황도 역시 온라인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어제 불꽃놀이로 잠 못 이루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동네에서 밤새 펑펑거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독립기념일 불법 불꽃놀이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몬테벨로 경찰국은 어제 사고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주택에서 마당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의 상처와 가족, 이웃의 증언을 토대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하다 부상을 당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몬테벨로 강력반이 현재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주사 지역, 이 샌게브리엘밸리 아주사 지역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던 남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남성은 얼굴과 팔 등이 찢어졌고 열상, 화상을 입어서 응급구조대가 응급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들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꽃놀이 기구에 의해서 부상당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름철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5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재확산은 주로 청소년 자녀들이 감염돼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파되고 직장 내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10대에서 20대, 30대들의 감염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시니어들이나 장년층은 마스크를 쓰는 등 상당히 조심을 하는 데 반해서 젊은 층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 거리두기 원칙을 무시하는 등 방심을 하면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59개 카운티 중 38개 카운티들이 코로나19 위험 수준인 높음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1,600만 가주민들이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단계에 보통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LA 카운티는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를 보내며 높음 수준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4일자 기준 LA 카운티 보건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연휴 기간인 2일에서 4일, 사흘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5,000
413명, 사망자 수 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LA 카운티는 7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개가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여행 재개와 함께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재감염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의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해 실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업체들을 위한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그동안 경제적 타격을 입고도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못했던 한인 업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LA시 경제개발국은 LA시에 위치한 영세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20일까지 딱 열흘 동안만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동시에 추진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의 일환으로 LA시에 배당된 지원금에서 지급되는 임대료 무상 지원 혜택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밀린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1차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종료된 바 있어 이번 2차 프로그램은 1차 때 신청을 못했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대상입니다. 1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2차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은 LA시에 위치한 상업용 임대 건물에 입주한 영리 비즈니스 업체, 연 매출 500만 달러 이하, LA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서블리스 임대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1차 지원 당시 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한 업체는 2차 지원 프로그램도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나 온라인 업체,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사업자,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 마리화나 판매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받게 되는 지원금은 반드시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써야 합니다. 매출 하락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필요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그리고 IRS 양식, W9쯤이 되겠죠. 자금 지출에 필요한 ACH 양식, 보이드 은행 체크, 임대 계약서 사본, 2019년 20년 세금 보고 서류 등을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LA 한인회는 1차에 이어서 2차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을 하는 업주들 대상으로 신청 업무 대행을 포함한 지원 업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까지 추가 인상하는 안이 무산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안은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 발의안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주민 발의안 상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총무처는 지난달 30일이 마감이었는데 서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62만 3,212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부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내년 1월에 시간당 16달러, 2025년에 18달러로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시간당 14달러, 26명 이상의 사업체는 15달러며 내년 1월부터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15달러 5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정도로 충분치 않다며 추가 인상을 추진한 건데 무산된 것입니다. 한편 주민 발의안 추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사업 운영에 부담이 가중돼 사업체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 한인타운과 남가주 지역에서 다수의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샌프란도밸리 위네카 지역에서는 다중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경찰은 베노웬 스트릿을 과속으로 달리던 포드 익스플로러가 균형을 잃고 건너편에서 달리던 토요타 타코마 트럭과 충돌하면서
여러 번 구르는 과정에서 다른 차들과 연쇄 충돌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또 한인타운에서는 폭행, 절도 등의 범죄도 다수 보고됐습니다. LAPD에 신고된 사건 현황에 따르면 1일 노스 마리포사 에비뉴, 2일 카탈레나 에비뉴, 3일 벌몬과 윌셔 교차점 등에서 각각 가중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중절도 범죄도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차량 물품 절도와 차량 절도 범죄들도 이 독립기념일 연휴 내내 발생해 LAPD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LA 멜로디길에서도 어젯밤에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10시경 4800블럭 멜로즈 애비뉴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LA 한인타운의 북쪽 하버드 블루버드 부근의 멜로즈 애비뉴가 됩니다. 올해 40살 피해자가 용의 남성과 언쟁을 벌이던 중에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아직까지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버사이드에 건립될 도산 안창호 기념관의 부지가 마침내 결정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시에서 제안했던 기념관 건립 가능 부지들 중 그동안 자체 논의 및 전문가 분석, 현장 답사 등을 거친 후 최종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지가 확정되면서 사업도 조감도 등 건물 양식 설계와 기금 모금 등 본격적인 건립을 위한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념 사업에 따르면 최종 선택한 부지는 리버사이드 모킹버드 저수지와 인접한 8.9에이커 규모 부지로 대로인 벤 버렌 블루버드에서 진입합니다. 유서 깊은 오렌지 농장이자 주립공원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팍에서 남쪽으로 0.5마일 정도 떨어진 부지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상, 필즈상입니다. 4년에 한 번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들 가운데 수상자를 정하는데요. 올해의 주인공, 한국계 수학자 허준희 교수입니다. 조합론과 대수기하학,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미국 프린스턴대에 재직 중인 허준희 교수가 4년에 한 번 최고 권위의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수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각나네요.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가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젊은 수학자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한 낸 연구 결과들은 그중에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허 교수는 대수기하학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1968년 제기된 수학계의 오래된 난제를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발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발을 들인다는 느낌이 정말 끊기 힘든 중독성이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 허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한국에서 마친 토종 한국 수학자라는 평가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수학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대수기하학이라는 분야와 조합론이라는 분야를 서로 연결시켜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필즈상은 캐나다의 저명한 수학자인 존 찰스 필즈의 이름을 따 1936년부터 시상됐습니다. 한국수학계는 국제수학연맹이 지난 2월 한국을 수학 국가 등급 최고 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수학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멕시코 국경 인근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창고 옆 트레일러에서 화물칸으로 발을 디딜 때 그는 자신의 몸을 훅 하고 감싸는 열기에 시원한 문 옆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친구 조언을 떠올렸다. 이게 당시 53명이 숨진 트레일러 참사에서 살아남은 여성이 한 증언입니다. 가르도나 토마스는 지금까지 53명이 숨진 역대 최악의 미립국 트레일러 참사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현재 샌안토니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미립국 주선자들이 휴대전화를 싹 걷어갔다며 이어 육수용 치킨 분말을 바닥에 뿌렸는데 숨막히는 트레일러 안에서 피부가 굉장히 따가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치킨 분말은 검문소에서 탐지견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중간 정차하는 곳에서 다른 이주민들이 우르르 탈 때도 그는 악착같이 문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친해진 한 이민자도 토마스를 따라 문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함께 트레일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한참 달리는 동안에 트레일러 안은 점점 찜통으로 변해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답답해 고함을 질렀고 누군가는 울부짖기도 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더워서 당장 정차하고 문을 열어달라거나 물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였는지 트레일러를 뒤따라오던 차량 탑승자였는지 모르겠지만 20분 남았다, 6분 남았다라는 대답을 계속 해줬다고 합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결국 혼절한 토마스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행을 위해서 이민자 수송업체에게 $4,000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미립국 시장 정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이 돈은 아버지에게 지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 딸이 미국으로 가길 원한다기에 도와줬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떠났다가 행방불명되는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대규모로 재확산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을 막을 수 있는 개량 백신이 제때 보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보건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백신 제조사인 파이자와 모더나에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가 아닌 BA4, 5의 변이를 막을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A4와 5는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로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미국 회사인 만큼 신종 변이용 개량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개량 백신이 미국에서도 제때 보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조사는 신규 백신을 오늘 10월에나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FDA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공급 일정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백신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이 날이 갈수록 약화하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를 막아줄 새 백신이 빨리 보급되지 않는다면 올 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 유럽에서도 병원 입원자가 급증세를 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은 개발이 이미 끝났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는 이미 시판용 백신 생산에 들어갔고 모더나는 여름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을까지는 두 백신 중 어떤 것이라도 빨리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계 설명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에 대응해 개발된 백신은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에도 일정 부분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오미크론 원형 백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버몬트와 캔자스 등 일부 주가 낙태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불허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몬트주는 임신 출산의 자유가 개인 자율성의 핵심이며 주정부의 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중간 선거 때 추진키로 했습니다. 함께하신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저희가 또 한 명의 한국인 프로야구 선수를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KBS입니다. 신기에 가까운 타격 능력에 팬들에게 홈런까지 배달해주며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정우는 내년 시즌 뒤 해외 진출 자격을 얻습니다. 이정우의 꿈은 변함없이 미국행. 샌디에고 김하성과 함께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미국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최고의 무대에서 또 최고의 선수들과 또 하성이 형도 지금 미국에 가서 잘하고 있고 하성이 형한테도 많은 조언도 듣고 있기 때문에 미국 팬그래프닷컴은 이정우의 재능을 국제유망주 중 전체 3위, 타자 1위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어떤 공이든 정확하게 맞히는 배트 컨트롤에 대해서는 8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미국 진출 전 목표도 있습니다. 먼저 28년 전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 부자 정규 시즌 MVP 기록에 도전합니다. 이어 아버지가 보유한 최소 경기 천안타 기록 경신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제 야구 인생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 그래도 제가 아빠를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기록이 되는 거니까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있는 이정우는 3년 만에 열릴 올스타전에서 파격적인 레게 머리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스타전 때 할 생각입니다. 야구 이외에도 팬분들한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올스타전에선 41 레전드들이 함께하게 돼 이정우는 아버지와 특별한 추억도 만들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무너뜨렸던 카잔의 기적을 축구 인생 최고의 경기로 꼽았는데요. 세계 최고의 팀을 이겼다는 기쁨보다 더 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당시 피파 랭킹 1위 독일의 텅 빈 골문에 쐐기를 박으며 카잔의 기적을 완성했던 손흥민. 지금도 믿기 힘든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손흥민은 축구 인생 최고의 경기로 꼽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팀을 꺾었다는 기쁨보다 독일에서 당했던 인종차별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7살 나이로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했던 손흥민은 남모를 인종차별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전 어릴 때 독일을 갔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힘든 생활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엄청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꼭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독일 팬들이 흘렸던 눈물은 손흥민에겐 통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대부분 울면 다 위로해주고 싶고 가서 뭐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진짜 독일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줄 수 있어서 참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남모를 아픔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우뚝 선 손흥민. 다가올 카타르 월드컵에서 카잔의 기적만큼 위대한 또 한 번의 인생 최고의 경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지금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영국에서 진행 중이죠. 윈블던 하면은 전통이 있습니다. 신발까지 모두 다 하얀색을 입어야 되는 전통입니다. 조코비치보다 더 악동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왜 주목을 받는지 KBS가 보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만 착용하는 윈블던에서 키리오스가 빨강색 운동화를 신고 입장합니다. 흰색으로 갈아 신고 뛰었지만 끝나고 나서가 더 문제였습니다. 모자까지 빨강색으로 바꿔 썼습니다. 복장 규정 위반 논란 속 기자와 벌인 설전도 화제였습니다. Why then would you walk onto centre court with bright red trainers on and do an interview in a red cap? Because I do what I want. So you're above the rules? I just like wearing my Jordans. Nick's just moaned about the controversy that surrounds him. I haven't moaned. I love it. It's more attention for me. What's that saying? Any publicity is good publicity, right? If you say so. Keep doing you then, champion. 키리오스는 종종 주심에게 거친 욕설로 항의하고 Every single time I play, he's doing some stupid. 분을 참지 못해 라켓을 박살내는 건 물론 2022년 7월 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의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